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 2024년 주요 기본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5대 정책, 14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의 5대 정책은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역량을 키워갑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5대 정책 방향 속에 14개 주요 과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6개 세부 과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14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미래 속에 담긴 의미, 주요 과제 어떤 주요 과제들이 있습니까?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그리고 지역 교육 협력 강화, 미래 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이 주요 과제별로 이제 세부 과제들을 보면 이 경기교육이 바라보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에듀테크 활용해서 학력을 향상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학습을 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기초 학력을 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능형 학습 플랫폼, AI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뜻이 담긴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지역교육 협력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지역교육 협력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공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버넌스의 개념이라고 봐도 되나요? 거버넌스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미래교육 협력 지구라고 해서 약간 과거의 혁신 지구를 좀 더 발전시켜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좀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학교 시설을 좀 더 복합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미래교육 체제란 무엇입니까? 우선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운영을 좀 다양화해야겠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자율과제를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공간 재구조화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반면에 또 소규모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을 하겠다라는 걸로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미래교육 체제, 경기교육에서 기존에 이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어떤 혁신교육을 내세웠다면 이제 미래교육을 내세운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미래교육,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 경기교육의 미래교육은 아마 이 역량교육, 아까 5대 정책 중에 역량교육이 좀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AI라든가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를 좀 더 다양하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학생들이 좀 맞춤형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자율성이 있으면 같이 따라오는 플러스 개념,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마 책무성일 것 같아요. 요새 미래교육은 이제 저희가 미래를 열어갑니다 할 때 미래교육 체제라면 어떤 책무성에 기반한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이다. 그 기존에 이제 어떤 단위 학교들의 우수 사례들이 지속 가능한 학교의 발전으로 갈 수 있고 문화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율형 학교 운영의 이제 모델들을 제시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책 방향 뭐였습니까?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입니다. 아까 미래교육하면 역량이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주요 과제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주요 과제입니다. 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역량 함양 교육과정 하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여기 이제 세부 과제들을 보면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그래서 이 역량 함양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근데 경기 미래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아까 말씀하신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하고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역량 기반 학생 평가 그리고 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융합 교육을 강화하겠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창의융합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과거에 이제 스팀이나 수학이나 과학 정보 중심의 어떤 융합 교육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나?
아마 융합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아마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과학 영재교육 강화, 뭐 외국어 교육 활성화, 예술 독서 인문교육 내실화, 창의 체험교육 내실화 등이 있네요. 이런 방향성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보편 교육을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간과한 거는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월성 교육과 보편 교육 반대되는 개념일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개념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전제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역량 함양 교육에서 창의 융합 교육 이제 보편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영재를 대상으로 혹은 여러 특성 있는 개별 학생들의 대상으로 또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보편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저희가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보편 교육이에요. 근데 수월성 교육은 그 의미에서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눈높이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월성 교육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재 교육도 재조명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논의했던 IB 프로그램, IB과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연구 학교들을 운영한다, 100개의 학교를 운영한다 했었거든요.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단계별로 근데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실제 IB 월드스쿨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었고요. 이제 이 IB 교육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수준 높은 이런 공교육 시스템을 좀 끄집어 가져오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한국형 IB 교육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IB 교육이라는 게 어떤 원래 시작이 이제 대체제, 보완제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제 IB 교육을 대안이자 저희가 모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역화 모델을 만들었을 때 기존의 IB 교육을 훼손내는 게 아니냐, 혹은 IB 교육을 전격적으로 도입했을 때 학교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경기교육에서 제안하는 IB 교육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학생 발달 단계별로 진로 교육을 다양화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 진학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별로 진로 교육을 강화하겠다. 기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른 진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걸 포장한 겁니까? 그 진로 교육이라는 게 그게 어느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과 동시에 자신의 진로 적성도 찾아가고 다양한 배움과 경험 속에서 진로를 개척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학생 발달 단계라고 했다는 거예요. 학교급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그때 그 시기에 필요한 어떤 지식, 기능, 태도나 그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가겠다라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의 미래 역량 강화. 참 교육의 성패는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밀접할 것 같아요. 어떤 지원들을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근데 자율장학 운영을 내시라 하고 연구년제를 운영하고 석사학위 과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이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수석 교사제를 내시라 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개개인들이 어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텐데, 저는 교원 연구년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거든요. 교원 연구년이라고 하면 현장의 인식은 어떤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많은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소수의 교사가 연구년을 통해 현장 연구와 여러 가지 학습을 하시고 현장에 돌아와서 근데 촉진도 하고 파급을 하시겠지만 저희 대학 교수님들처럼 저는 연구 학기제라든가 좀 더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년제가 운영이 되면 어떨까라고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어떤 일반직들, 공무원들을 한번 비교해보면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해요.
그 직급을 승진했을 때 승진자 교육, 승진자로서 가져야 되는 소양이나 역량을 키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집중 교육을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사 시기에 저희는 이제 교사로 입직을 한 다음에는 분명히 교원들도 생애 주기별, 성장 단계별 교원들의 필요한 전문성이 있을지인데 그 시기별 이제 전문성 강화는 사실은 소홀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어떤 이제 공동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계속 소진되고 소모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 전문성과 아니면 또 정서 심리적으로 어떤 재충전을 해서 도전할 수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기를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교원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사 개인에 의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이제 자발성을 근거로 수업을 협력해서 연구한다거나 다양한 수업의 이런 실천을 통해서 수업을 개선해가는 활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까 대성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인 그런 노력들이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책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뭐였습니까? 네, 경기교육,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로는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육 공동체 자율성 확대입니다. 그 균형 있는 인성 시민 교육, 저희가 교육의 객체는 항상 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세부 과제 뭐가 담겼습니까? 그래서 이런 균형 있는 인성 시민 교육을 우선은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세계 시민 교육 강화, 그리고 디지털 시민 교육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성 교육은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사회정서 학습에 대해서 예전에 논의를 했었었죠.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나라 국가별로 분절되어 있지 않아요. 지구촌의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시민성을 키워간다. 좋습니다. 그럼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건 뭡니까? 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대적으로 난제나 화두가 되는 과제들을 주요 과제로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세계 시민교육, 생태환경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디지털 시민이잖아요. 모든 활동의 상당수, 거의 반 이상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디지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게 뭐냐면 하루가 다 멀다시피 사과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그만큼 어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달하는 정보와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무조건 선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시민성을 갖고 주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이것을 종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디지털 시민교육 경기도에서 이제 이번에 디지털 시민교육 계획이 발표가 됐죠. 네. 그냥 대략의 방향성은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우선은 디지털 시민교육 경기도의 방향은 이제 이런 시민 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디지털 시민 역량, 그리고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AI 정보 교육 내시라.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시민 교육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단 도구도 활용하고 메타버스 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콘텐츠도 보급을 해서 이 디지털 시민교육이 현장 중심으로 실천과 적용 그리고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민교육들이 지금 접근 방식들이 이제 다양해요. 과거에 있는 정보통신 윤리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이런, 그리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문학 쪽에서 연구하는 접근법, 그리고 이제 정보, 컴퓨터를 전공하신 교수님의 접근법.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내용 영역에 대한 교육들은 빨리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분명한 거는 기술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 개인이건 공동체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 가치들을 배양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주도성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날 때 경기교육에서 말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활동 보호가 큰 주요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대현쌤이 요즘 이것 때문에 오늘도 연휴인데 출근하셨죠? 우선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은 선생님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선생님만? 그 교육활동이라고 하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들, 그 교육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강화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게 교육 공동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 공동체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3대 그게 있잖아요. 자율, 균형, 미래.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에서 학교가 스스로 교육 구성원 간의 협력과 합의 그리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이제 어떤 학교 자치의 의미를 조금 더 지금 정책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기교육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이라는 의미를 정책의 방향으로 딱 내세웠거든요. 경기교육에서 말하는 안전. 경기교육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안전이 단순히 학생들이 다치지 않는 거, 수업 시간에 교육활동 중에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적 책임을 안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라든가 이 돌봄 방과후까지 안전의 영역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그래서 이런 특수교육도 안전으로 보고 있고, 다문화 교육, 대안교육도 이 폭넓은 안전의 이 개념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대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사업의 영역을 명료하게 이제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전의 영역과 이 안전의 영역에 이제 포함된 교육의 영역, 기존에 이제 되어 있던 교육에 있어서의 영역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에서는 유보통합과 돌봄 방과후가 포함되었다는 거, 그리고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는 아까 말했던 맞춤형 교육이 어떤 기초학력이나 창의 융합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맞춤 교육은 특수교육, 그리고 다문화 학생, 대안교육에 대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여기 뭐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고 예방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다양한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적인 학생 건강 지원, 그리고 교육 환경 안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학생과 이런 교직원의 복지도 이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약간 말한 우리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에 있었던 교육활동 보호나 어떤 자율성의 일부의 측면과 조금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정책 부서의 사업에 추진할 때 이제 이번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또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정책 방향 뭡니까? 근데 경기교육을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중심 교육 행정을 강화하고 이제 이런 학교 업무를 효율화한다거나 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이나 평가를 좀 내실화 하고 현장의 정책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 중심 교육 행정 강화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뭐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난제나 어려움들을 했을 때 업무 부담을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방식, 교육청에서 일하는 방식이 사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까 대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정상화, 업무 경감에 대한 어떤 접근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그 공공 데이터가 이미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교육 정책이라든가 교육 행정의 기반으로 삼겠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어떤 이제 자료 보고식의 단선적인 자료 보고식의 이제 공문들을 지향하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조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중기 이상의 장기적인 지원을 모색하겠다. 좋고요. 미래지향적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계속 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지원 체계란 뭡니까? 그러니까 미래 교육을 위한 그 조직을 좀 운영하겠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각자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합쳐지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일을 하겠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인데, 근데 한 시, 한 군, 한 교육지원청 설치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 경기도 같은 경우 상당히 넓은 관할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마다 거점이 되는 지원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청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조하겠다로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 경기교육주계획을 이제 살펴보면서 기존에 이제 굉장히 두꺼웠던 책자가 20종 내의 자료로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어떤 교육 구성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소설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구체성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2023년과 24년이 어떻게 달라졌고 20년도에 시작된 사업들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 성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2024년도에 더 의미 있게 제안한 정책이나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진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은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교육에 잘된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대성쌤 의미 있었어요? 저는 이 경기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향성이 이제 일관돼 있다. 그래서 처음에 미래, 균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율이라는 그런 큰 방향을 갖고 여러 정책들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좀 주려고 했다는 거, 현장 중심 지원을 하려고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에 있어서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 아까 스마트 위크라든가, 여러 가지 좀 미래 교육을 위한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고민이 저는 좀 더 좀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지속성 있게 의미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중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떠한 부분에서 보완해야 되는지 또 투명하게 이제 우리 구성원들에게 안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근데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기교육 같은 경우는 워낙 도시나 시골, 시도 간에 여러 가지 넓은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격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큰 방향은 경기 기본 계획을 하지만 지원청 단위에 좀 특색 있는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